2025년 한국행정학회 충계 기획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 세션은 민주주의와 리터러시, 정치, 정책, 자치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시작하기 전에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자는요, 정광호 서울대 교수님, 또 우리 행정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죠. 예, 다음으로는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임의영 강원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발표자께서 한 30분 정도 쓰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0분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는 아마 토론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한 10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플로어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정광호 교수님께서 민주주의와 리터러시, 정치, 정책, 자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행정학회에서 충계 기획 세미나를 이제 주민 자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경험이 많이 이제 쌓이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그 장점과 단점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탄핵이라는 두 번의 어떤 그런 그 탄핵을 우리가 하면서 상당히 저희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원인을 이제 이 민주주의 저희 제도, 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 뭐 이런 제도나 민주주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우리 헌법의 어떤 그런 그 조항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구성원, 이제 시민, 저희 이제 주민 뭐 자치 관점에서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이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뭐 쫓겨는 저희 이제 주제 관련된 대한민국의 주민 자치 관점에서 조금 성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뭐 제도라든지 헌법 문제라든지 뭐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제도적 권한이나 행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들의 어떤 갖고 있는 역량, 우리 스스로 어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그 후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역량,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제가 수렴이 됐습니다. 이 리터러시 종류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의도 좀 다양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저희는 이제 정치 리터러시, 영어로는 이제 political literac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모든 그런 그 제도적 영향을 주고 있는, 공식적으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회라든지 자원을 배분해주고 있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리터러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정치와 정책을 구성하고 비판하고 만들어가는 자치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그 자치 리터러시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그 논의를 뭐 간략히 조금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 주민자치 관점에서 이 정치 리터러시, 정책 리터러시, 또 제가 하나 추가로 이야기한 그 civic literacy인데요. CIVIC. 우리가 약간 civic, 뭐 society니
civic sector니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걸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시민적 뭐 형용사 붙이면은 이게 시민 리트러시라고 제가 그냥 단순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시민 리트러시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핵심 근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간단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이제 논문 순서에 맞춰서 빨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유인물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실 텐데 그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그 소개 부분인데 뭐 몇 가지 조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그 정치 이념과 담론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열된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시민이 성숙하고 통합적인 그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그 리트러시가 중요한데 특히 정치적 리트러시, 정책 리트러시, 그 시민 리트러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우리 미래와 후속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리트러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정치 리트러시, 어떤 정책 리트러시, 그다음에 시민 리트러시 개념을 좀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제 3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여기 제가 조금 생뚱맞게 조금 이렇게 도입한 거는 왜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런 그 세 가지 리트러시가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문제 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볼로하고 그분 또 뭐 장이라는 두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Citizen Capacity for Democracy,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그 우리 시민의 그 역량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상당히 이제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의 역량과 미래 포텐셜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 하면은 뭐 저희도 스스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지역으로 나눠 있고 뭐 이념적 정파로 나눠 있고 여당 야당 지지자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탄핵이라는 굉장히 뭐 중요하고 어떤 역사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견 표출을 하면은 원수가 되고 싸우고 헤어지는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방적 토론이 안 되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할 수 있느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정치인이나 뭐 하여튼 비정치인이나 다 똑같이 자기 편 갈라가지고 자기들 중심으로 편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민주주의 못한다. 자포자기하고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충분치 못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이런 우리 굉장히 비관적인 우리 어떤 시민에 대한 그런 관점을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뒤에 페이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리트러시가 중요한 그 배경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민주주의가 미국도 지금 난리인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대통령을 뽑고 선거를 하는 그런 절차 차원이 이제 아니고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목소리를 어떻게 골고루 내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스스로 이제 우리가 소화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커먼 그라운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역량이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파, 뭐 극좌파 쪽이 이제 정권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 합리적 무지라든지 혹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최악의 선택이 이제 초래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그런 하여튼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 이제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시맨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쓴 이 논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이제 세 가지의 하여튼 가짜 허위 정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도적인 그 맥락을 빼버리고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 전체를 왜곡하는 또 정보. 이게 이제 앞부분은 이제 디스인포메이션, 맥락을 빼고 왜곡한 정보는 미스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뭐 진실이나 거짓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편, 우리 편 해서 그냥 내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불시시라고 이렇게 아마 이게 헛소리로 번역을 해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정보가 이제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신뢰, 사회 신뢰가 생길 수도 없고 상당히 이제 우리 뭐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 성숙된 시민과 좋은 정보와 충분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가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다 비관론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민의 역량, 주민자치 역량으로 돌아가서 그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그 왜곡, 그런 뭐 하여튼 탈정보, 또 뭐 여러 가지 그 몰역사적인 정보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걸 잘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정치 과정을 통해서 잘 걸러내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트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 리트러시를 넘어서서 진짜 좋은 정치 리트러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저기 5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문헌연구 쪽인데요. 잠깐 본 주제 관련된 거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럼 이제 정치 리트러시는 뭐고, 정치 리트러시는 뭐고, 시민 리트러시는 뭐냐에 관한 건데 읽어보시면 금방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정치 리트러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언제 뽑고 어떻게 뽑히고, 그죠? 국회의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본적 정치 과정에 관한 이제 그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건 1차적인 이제 정보 리트러시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2차적인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정치 리트러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시민이 이제 정치 제도, 자치 제도에 대한 그런 그, 구조, 법률, 그 다음에 뭐 권력 배분에 대한 그 이해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복잡한 정치 제도 속에서 우리 스스로, 본인 스스로 어떤 정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상대방의 정치 선전이나 이상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꾸준히 비판적 시민으로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정치 리트러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 리트러시 정의할 수 있고요. 정책 리트러시도 이제 단순히 이제 정책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 뭐 국가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정보가 필요하죠. 어느 부처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보조금을 탈 수 있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프로포즈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굉장히 중요한 정책 리트러시인데, 그리고 또 1차적인 정책 리트러시고, 조금 더 2차적으로, 진짜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더 좋은 정책 리트러시는 이 정책 결정 과정, 정책 과정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죠? 여러 가지 정책 갈등이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민주시민으로 적극 그 정책 갈등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 표출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와 공동체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정도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시민 리트러시의 어떤 그런 정책 리트러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성숙함, 인격, 세 번째 시민 리트러시는 이 정도의 이제 어떤 리트러시를 저희가 필요로 하면 아마 그만큼 여기 대응해서 정치인들, 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리트러시 수준을 갖춰야 될 겁니다. 이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시민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은 상당히 이제 시민들부터 비판을 받고 못난 정치한다고 비판을 받겠죠. 예. 그래서 여기 시민 리트러시는 뭐 그겁니다. 여기 이제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민 리트러시는 그지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 품격, 인격을 포함하는 그런 리트러시는 예의 범죄를 이야기하잖아요. 동양에서 그죠. 거기 그러니까 포용하고 배려하고 관용으로 이제 가고 그죠. 또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그죠. 이런 윤리적인 상당히 감정적인 차원의 어떤 수준 높은 그런 리트러시가 여기 이제 시빅 리트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보면은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리트러시, 정책 리트러시 그런 그 시민 리트러시에 관한 용어를 정리를 했고 또 그 관련된 또 논문 저자들이
영어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열거하고 있는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이 세계 리트러시, 그러니까 정치, 정책, 그 시민, 그 리트러시의 그 어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이게 합쳐지면은 민주주의의 그런 그 시민성이라 그러는데 그 시민의 어떤 특성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의 그 리트러시에 관한 내용과 핵심 포인트 관련된 저자들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고, 결국 이게 세계의 리트러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도 성숙이 되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행정기관도 거기에 상응해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공무원이 바꿔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거기 수준을 높인 대통령을 뽑고, 하고 뭐 수준이 떨어진 대통령이면 이 시민 수준에 맞춰서 본인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뭐 목소리도 내고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차원에서, 그죠? 이 공급자, 이 정치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제도를 공급하는 이 공급자들의 어떤 그런 그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세계 리트러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페이지부터도 이건 뭐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은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그 민주주의 위기가 이 제도의 위기냐, 우리 개인의 위기냐의 관점인데요. 기존에 이제 이게 제도의 위기에서 온다는 관점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그 위기에서 온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도 위기는 제가 빼고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시민의 그 못난 시민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시민이 무식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그죠? 이런 그 수준 낮은 이런 정치 리트러시, 정책 리트러시, 뭐 시민 리트러시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네블로하고 장이라는 두 분 교수님이 그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리 시민들의 그 장점도 있어서 충분히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정책, 그 시민적 어떤 그런 그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사람들이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문을 쓴 겁니다. 또 약간 그런 낙천적 관점에서 그 증거를 가져와서 그 비관적 관점의 어떤 그런 걸 좀 상쇄시키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11페이지에 이제 표 1을 보시면은 이게 오래전 연구부터 이게 이제 델리 카피니하고 키트, 이분이 아마 1996년에 쓴 그 책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시민을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정치 리트러시, 정책 리트러시, 시민 리트러시를 설문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엉망이 나는 거죠. 실제 이제 미국이 이민사회고 또 영어도 어려운 그런 다천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 그 정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학을 가서 미국의 뭐 HMO,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게 뭐 듣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요즘은 뭐 구글도 있고 인터넷 뭐 AI 통해 가지고 금방 찾아서 확인도 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점수를 측정해 보니까 미국 시민들이 수준이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이런 그 정보 부족, 지식 부족, 지식 결핍은 쉽게 개선 가능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점수가 낮다고 쭉 비판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뭐, 이 리트러시가 점수로 측정될 건 아니고, 물론 점수도 좀 높은 게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아까 정치, 정책, 그,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시민의 그 리트러시 그 정향성,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좋은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좋은 정책이 뭔지, 좋은 공동체는 뭔지에 대한 고민과, 이게 있으면 좀 지식이 부족해도 충분히 그런 지식 업데이트 하면서 고민해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문화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이런 식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낙관적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표 3에도 이제 보면은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그죠? 편향성 이런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 쪽에서 많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개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호를 판단할 때 나름대로 그 편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양성 때문에 올바른 좋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아니냐.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편식하고 또 올바른 정보가 나와도 그 올바른 정보를 무시하는 이런 자기 합리화 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안 된다. 이런 비관적 관점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네볼로 장 이분 두 분이 이제 그렇지, 반드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향성이 있는 건 맞지만은, 약간 환경을 바꿔주고, 그죠? 또, 우리가 좋은 정보를 받으면은, 충분히 입장 수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 자치, 정치 제도, 또, 정책 설계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상식적인 어떤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합리적인 유권자 또 좋은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표 4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개인 역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좋은 자치, 주민 자치를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처럼 제도, 그죠? 시스템을 잘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여전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개인의 그런 리트러시 수준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이제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게 맞겠죠. 또 둘 다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맨스 브릿지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시스템, 제도, 환경을 강조하시는 이제 분이고 네블로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우리 시민의 그 캐패시티 역량을 강조해서 그 좋은 역량을 가지고 충분히 제도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상의 그 논의가 이제 14페이지부터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네블로하고 장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기존의 그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역량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4, 15, 16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시민들은 충분한 그런 그 정치 정보, 정책 정보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하고 그 지식 수준이 낮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리포트를 하고 있으면 실제 취약계층이나 그죠? 이민을 와서 어느 소통이 안 되는 이제 계층이나 이쪽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런 정보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 측정 과정이라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장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그렇죠. 정책을 예를 들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정책 지식이 낮다고 했을 때 정책 지식이 높다 낮다 스스로 이제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수준이 높다 낮다로 판단했을 때 이게 높다 낮다 판단의 그 측정이 쉽지가 않은 거고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똑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를 알고 똑같은 지식을 알고 있는 개인일지라도 스스로 기준이 높으면 낮다고 평가할 거고 스스로 기준이 낮으면은 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측정이 쉽지가 않고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준이 높다 낮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블로 교수님은 예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아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자기 편향성이라든지 자기 이익 위주로 편식해서 일부 정보만 가져오고 보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해서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 공유를 하고 또 노력을 하면은 이런 편향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충분히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정파가 다르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했을 때 우리가 대화조차 하기 싫다고 그러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저희가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전정평 교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건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정평 교수님도 워낙 사람이 너무 좀 그러니까 조금 되게 소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대화가 가능하시죠, 선생님들, 그죠? 예, 이게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이게 저도 잘 꼽고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 교육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강력한 그런 리트러시 어떤 그런 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그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수기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치 리트러시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결국은 정치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리트러시 기반한 교육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 좋은 사회,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은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정치 정책은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를 가져옵니다. 그죠? 제로섬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수의 딜레마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합리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나왔을 때 가정된 모델이거든요. 결국 그 재수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정보 격차의 해소인데, 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뭐 쉽지는 않죠. 경제학자들이 싫어하는데 관용, 배려, 양보 뭐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죠. 결국 이게 이제 시민 리트러시를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이제 얻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학습이 되면 괜찮은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해서 이게 주민자치와 리트러시, 이 세 가지 리트러시 관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그 정치 리트러시는 이제 어떠냐. 저도 이제 맹제를 주민 참여의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 리트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가 단순히 마을 회의나 마을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그런 그 제도라든지 정치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그죠?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한번 고쳐보자 정도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의식을 포함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리트러시가 있으면 주민 자체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리트러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주민자치 운영의 그런 실천적 능력과 직결됩니다. 결국은 이제 주민자치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리트러시가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 행정이나 정책이 상당히 이제 일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코스트가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스트를 좀 줄이고 또 그 코스트를 인내하면서 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이런 역량이겠죠. 그 주민 자치의 관점에서,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주민 자치에도 필요한 정책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9페이지 보시면은 결국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이제 우리 시민의 수준입니다. 자치 공동체, 주민 자치를 지속 가능하게 형성하는 그 원천은 결국은 이제 시빅 리트러시 여기서 나옵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내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공적인 그 담론, 이슈에 적극 참여해서, 그죠? 의견을 표시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경청하고 이제 존중하고, 정중한 반론도 서로 해보고, 결국 거기서 이제 카먼 그라운드, 공통의 그 토대를 찾아가는 이런 이제 경험, 그걸 할 수 있는 그 태도, 지향성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감정과 윤리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리트러시가 시빅 리트러시다.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세 가지 종류 리트러시가 주민자치에 아마 필수 요소로서 깔려 있을 것 같고, 이 세 가지의 리트러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가지고 주민자치의 그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고, 나아가서 제가 이 팜플렛 프로그램 소도에 썼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그 주민자치는 저도 뭐 전상희 회장님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가 이제 국가 주도, 행정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은 하나의 뭐 그냥 단순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이제 능동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능동적으로 정치인을 교체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잘못하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민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이제 이런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리트러시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국가와 행정의 여러 가지 견제나 영향력을 배제한 채 혹은 나아가서 국가나 행정의 나쁜 점을 적극적으로 고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의 어떤 그 수준이 이 세 가지 리트러시에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세 가지 리트러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이제 표칠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리트러시 3대 축, 3 pillars 해가지고 political literacy는 이제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그 자치제도의 작동 구조, 그 자치제도에서 누가 권력을 갖고 권력은 뭐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고 개방적이냐, 그죠? 그 참여 통로는 나름대로 균등하냐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 자각, awareness 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나아가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리트러시가 필요한 주민자치에 필요한 정치 리트러시다. 그다음 주민자치에 필요한 그 정책 리트러시는 결국 이제 주민자치, 우리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정책,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은 이제 우리가 폐지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정책을 확장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가지는 정책 리트러시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건 상당히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참여해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제 낙적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였지만은 다 모이면 갈등이 있습니다. 싸우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3사람 이상 모이면 싸운다 그러는데 협력하지 않고 여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카몬 그라운드를 끌어낼 수 있는 이 공공성 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그러다 신뢰가 떨어지자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빅 리트러시도 이 주민자치에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트러시 논의가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은요. 간단히 조금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시민은 무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 설계를 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곡된 정보 전달 구조부터 일단 1차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고쳐가 지금 우리 전현평 교수님이나 전상희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어제 저도 한 1년 전에 정책 리트러시 관련된 이제 강연을 서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한 내용을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게 이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시민들이 깨달아서 이제 수준을 높이면 되는데 시민들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건 성공 실패의 그런 그 주민자치 경험을 이제 확산시켜서 공유해 가는 거고 단순한 방청객이 아니고 오디언스가 아니고 이제 참여자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게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이제 우리가 정치, 정책, 시빅 리트러시가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리트러시는요. 1차적인 정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리트러시도 좋은 정치 정보를 가지고 이 잘못된 왜곡된 정치 구조나 정치 제도, 정치 과정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있는 리트러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정책 리트러시도 정책에 대한 그 식을 알고 모르고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쁜 정책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정책이 정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시빅 리트러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와 후손을 생각해서 그죠? 지금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그런 수준 정도까지 가야 그 진정한 시빅 리트러시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체면을 위해서 특히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예의도 잘 지키고 굉장히 하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상당히 1차적인 것 같아요. 미래까지 생각해서 상당히 이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보면서 가는 그런 그 시빅 리트러시가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주민 자치의 모델을 그 리트러시 관점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 표 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민자치 모델을 제가 세 차원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해의 관점, 주민자치에 관련된 언더스탠딩의 문제입니다. knowledge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천, 액션, 프랙티스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상당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적절한가에 대한 상당한 신중한 그런 그 숙고, 그죠?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차적으로 주민자치도 그 주민자치를 둘러싼 그 political literacy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동체의 정치 제도, 권력 구조, 그죠? 참여하는 방식, 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데 대한 역사적 맥락,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쭉 보는 그죠? 그런 정치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우리 공동 영향을 주는 이제 그 정책 리터러시는 잘못된 걸 고치고 좋은 걸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만들어가고 또 스스로 주민들이 평가해가지고 문제점 피드백 해주는 그죠? 그런 실천, 일종적 팔러시 리터러시 관점 실천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치든 정책이든 그죠? 그 과정에서 당연한 갈등이 나오고 또 이견이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죠? 이 소통과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 세대를 이제 책임지고 가는 그런 식의 그 리터러시, 이게 시빅 리터러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주민자치 모델의 개념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각종 뭐 전상희 회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전국 순회 뭐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뭐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학회와 같이 공동으로 이번에 기획 세미나 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의 리터러시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미래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고민도 좀 해보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잠깐 발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토론을 두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세 가지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 리터러시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전정평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토론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정광호 선생님 또 행정학회장까지 하시면서 또 주민자치 또 편집위원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저번에 쓴 글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된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예, 어떻게 좀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열정을 진짜 담아서 쓰신 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그냥 주민자치에 또 응용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는 그런 노력을 어젯밤 늦게까지 하시는 바람에 이제 발표문을 오늘 아침에 받았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사실 뭐 저는 행정학을 오래 했지만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리터러시라는 게, 그냥 하면 문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해는 그냥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런 건데, 문해력을 리터러시 파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리터러시 파워로 우리 정치 문해, 정책 문해, 또 시빅 문해를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오자 해서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계몽해 주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하는데, 이게 글을 보니까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시민의 문해력에 대한 가정, 그 11쪽에서 17쪽까지 쭉 학자들이 정리한 거, 뭐 이걸 이제 읽어보면 그 비판적인 견해와 이제 뭐 어떻게 개량적인 견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시오리 X하고 시오리 Y. 예? 이걸 느끼면서
시오리 X는 인간에 대한 좀 불편한 가정이고요. 통제를 가는 거고, 시오리 Y는 그래 개선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논쟁이 행정학계에서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정광호 선생님 시오리 Y죠. 예? 시오리 Y인데 시오리 X에서는 아까 그 학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인간이 좀 그렇게 정보도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방법이 인간은 게으르고 뭐가 안 되는데 이걸 우리 조직관리에서는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자. 가이드라인을 주고 막 철두철미하게 규범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해력은 이제 그 시민 문해력 같습니다. 그죠? 시민 문해력인데 근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 문해력이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제일 높대요. OECD 전체 세계적으로 해보니까 80몇 프로에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글만 읽는 문해력이 아니라 뭐 우리 저도 행정학과 교수지만 어디 가서 뭐 정치행정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뺏어서 다 전문가가 된 정도로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뭐 사견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민족이 왜 이렇게 싸우냐? 감정적으로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그 정치 문해가 안 되고 정책 문해가 안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시민 문해가 안 돼서 그런 거냐 하는 의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정치 문해는 제가 알겠어요. 무슨 뜻? 정치의 과정, 권력 과정. 이거에 대한 이해력. 그죠? 오케이. 그리고 정책. 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용이 뭐냐.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제도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근데 시민 리터러시는 그 대상이 뭔가가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표를 몇 번 만드셨는데 만들 때마다 좀씩 다른 것 같고 정확하게 시민 문해력의 대상이 뭐냐, 뭐를 이해하자는 거냐, 우리 시민사회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할 거냐, 시민사회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뭐냐, 그거가 시민 리터러시에 대한 대상, 리터러시의 대상, 문해를 해야 될 대상, 이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교육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많이 배웠다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심리학에 보면은 그 퍼셉션 필터라는 게 있어요. 암만 이게 똑같이 그 사물을 보거나 이 내용을 들어도 개연만 해도 그래요. 보면 뭐 다 듣고 나서 윤석열이 똥벌 찼네. 이재명이 나쁘네. 이렇게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정책 토론회 그 새만금을 거기다 호를 만드냐 마냐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끼리도 싸워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공학적으로는 비슷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뒤에서 누구 편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리터러시가 문제냐 편향된 성향이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암만 리터러시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퍼셉션 필터가 잘못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리터러시를 빙자한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정광훈 선생님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아까 방금 전에 토론한 거 해보면 어떻게 높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해주고 뭐 정책을 설명해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판단으로 가서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진짜 정축한 민주시민으로 자기가 액션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본을 가서 아마 정광훈 선생님 일본에 가서 뭐 한류 세미나 이런 걸 하는데요. 거기는 시민들이
예약을 하고 오더라고요. 예약을 하고 와서 300명 하면 벌써 끝나고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해야 하는데 휴대폰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화장실도 안 가요. 끝까지 앉아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뭐 토론하다 말고도 토론자나 사회자가 전화 걸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가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소양이 있는 거야. 리터러시에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이나 이런 소양 문제도 굉장히 있지 않겠나 싶으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시빅 진짜 말로 시빅 문화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시민으로서 활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권리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라든가 시민적 어떤 소양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정치에 대한 또 리서치는 또 엄청나게 높고 정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이지 23에 제시하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페이지 21에서 21까지 나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우리가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그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좀 엔지니어링을 해서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학회에서 한번 발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질문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조금 이따가 좀 듣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사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온 이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영평 교수님께서 그 토론 맡겨주셔서 되게 영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정광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 그 토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큰 기회로 생각하고 오늘 즐겁게 이렇게 토론해 왔고요. 역시나 교수님께서 시빅 그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계신다는 걸 오늘 또 확인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교수님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이제 박사 받은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수님의 이 심도 깊은 고견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그 능력이 부족해서 질문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느낀 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터러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행정학 박사를 받고서 국책연구원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나는 정책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정책의 그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고도의 어떤 지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리터러시 능력이 그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지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소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리터러시가 그 좋은 효과성을 발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정치, 정책, 그리고 시민 리터러시라는 세 가지 이제 분류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할 때도 좋은 이제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실은 이 정치, 정책, 시민 리터러시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리터러시들이 더 중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됐는데 뭐 어젯밤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결승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어떤 주민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민 참여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이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에 직면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약간 정치 리터러시, 정책 리터러시 그리고 시민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약간 상대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지 심리적으로 가깝게 굉장히 느끼고 있는 일인지 혹은 멀게 느끼고 있는 일인지에 따라서 이런 리터러시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영평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퍼셉션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똑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어쨌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런 그 사고체계에 의거해서 이 정보를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 SNS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그 정치학 페이퍼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그 나와 반대되는 그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의견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 양극화가 약간 정서적인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냥 이해 전에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서 듣기도 싫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X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기여하고 있는 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런 페이스북이나 X 같은 기업들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알고리즘이나 혹은 데이터들을 공개하라는 압박들이 뭐 시민단체나 혹은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민간 기업들에서 사실 이제 시장 논리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적인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의 전략이나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라든지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플로 질문 받기 전에 일단 워낙 질문들이 많으셔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사회자님하고 토론자 두 분께 원고가 시작 전에 제가 다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전현평 교수님이 너무 좀 가찰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심으로 제가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어리 X, 시어리 Y 구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아까 지금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틀에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논문이 또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그 카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시어리 X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건 이게 이제 이미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육, 시민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화 과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유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의 유전이라든지 뭐 관상을 보면 나온대요. 그래서 범죄학자들 보면은 그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고요. 지금 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간 자체가 아까
우리 그 시빅 리트러시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 후보죠. 민주당 후보는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는, 유니언의 지지를 받는 이제 후보인데, 그 백인 노동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지지할 거지. 그러니까 유니언이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하고는 돌아서면서 백인 노동자가 이제 갸우뚱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인종 편향성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백인 노동자가 이 흑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 인종 편견 때문에 이제 선호가 중간에 홀딩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편향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것일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우리 뇌 구조 속의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게 뇌가 작동하는 부위가 다르대. 그럼 결국은 이제 인지 심리학적으로 약간 그 뇌가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구조화된 상태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꿀 정도로 인식이 바꿔주면 또 내 반짝반짝하는 부위가 바뀐다고 그래.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아까 교육 사회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좀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도 어떻게 솔루션 가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냥 나이브한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조금 다양하게 골고루 좀 읽으면은 편식하지 않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깨달음이 보통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상관없이. 물론 이제 아무리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좋은 책들을 갖다 줘도 자기 원하는 책만 골라서 읽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다른 책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다양한 독서가 있으면은 뭐 1차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다음에 그 시빅 리트러시의 그 대상이 초점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질문을 듣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아까 정치 리트러시 이제 정치고 이제 그 정책 리트러시는 정책에 관한 건데 그 시빅 리트러시 그 시빅에 해당되는 게 시민 우리 같이 있는 이 정치 정책이 아닌 일반 우리 이 공동체에 해당되는 그 리트러시 초점이 뭐냐 이걸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답 같기는 한데 일단 그 전체를 보는 이런 그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대부분 우리가 현재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생각하지는 않고 약간 그 타임의 관점, 미래까지 뻗어가는 전체를 보는 관점, 연결돼 있다는 관점, 뭐 이런 거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빅 리트러시 수준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뭐 그 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겠는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나 이제 우리 또 전상희 회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쪽도 좀 의견을 좀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빈 박사님 말씀 주신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그 리트러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측정의 문제가 당연히 있고 논란이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측정의 수준보다는 전현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도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에러가 생깁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고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방향이 오르면은 계속 수정해서 가면 돼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향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수준을 굳이 나누자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있고 약간 전문가적인 수준이 있고 더 어드밴스된 수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리트러시도 측정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측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처방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사빈 박사님 혹시 기업의 윤리요? 기업의 윤리하고 유튜브나 X 같은 기업들이 이제 편향적인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윤리를 어떻게 또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규제를 가지고 하자고 이제 당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준 높은 이제 시민이면 거기 이제 저항을 하고 거기 호응하지 않으면은 광고 수입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그걸 하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나오는데 그죠?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혹시 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마이크 갖다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초빙연구위원회 최상덕입니다. 그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이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평생학습입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인학습의 출발이 리터러시 에듀케이션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주민자치와 리터러시가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접점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에서 이제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 지금은 이제 학교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출발이 됐던 게 크릭 리포트라고 하는 게 1998년에 나옵니다. 근데 크릭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리터러시 교육이 돼야 된다. 이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핵심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리터러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어떤 사회 도덕적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도덕적 책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시민의 그 시빅 리터러시라고 하셨는데 약간 시빅 컴피턴스에 관련된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컴피턴스라고 할 때는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태도까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제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해내고 참여하고 운영해내는 거는 시민들이잖아요. 그럼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이제 컴피턴스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키우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단순히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이론적인 학습만이 아니고 지역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역사회 참여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주민자치의 리터러시 관련해서 폴리티컬 리터러시, 그다음에 폴리시 리터러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빅 리터러시라면 그 대상이 뭐냐라고 얘기가 됐는데 저는 시빅 리터러시보다는 시빅 컴피턴스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가서 이런 리터러시와 컴피턴스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막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정호 교수님 오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 주민자치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리터러시입니다. 그 주민만 없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도 없고 그다음 입법하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아쉬웠는데 오늘 이제 지적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실제 그 리터러시하고 그 오토노미 관계는 제가 봤을 때 그 오토노미는 리터러시의 실천적인 완성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오토노미라는 것 자체가 리터러시를 또 완성시키는 어떤 상호순환적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터러시가 이제 이제 일정한 영역에 갇히는 것보다가 대단히 넓은 영역 같다는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실제 한국문해교육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실제 여기도 이제까지 저희들도 여러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해독이나 요즘 디지털 해독 뭐 조금 더 나아간 데는 어떻게 갔냐 하면 그냥 비판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갔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이나 그 시빅 리터러시 이런 쪽으로는 아마 잘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관련해서 있던 것을 한번 리터러시 차원에서 좀 평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저희들이 최근에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표준조례에 관해서 일일이 비판적으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어느 조항은 어떻게 잘못됐고, 어느 조항은 어떻게 잘못됐고, 다 해보니까, 평가해보니까 이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4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치를 하면 할수록 더 망해가는 자치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 해보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해서도 칼을 한번 들이대 봤으면 좋겠다. 주민 참여를 갈수록 더 잘 되게 하느냐, 외려 주민들을 틀어막는 거냐, 한번 분석해 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통과된 마을 공동체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게 했을 때 마을 공동체가 될 것인가, 마을 공동체를 망쳐먹을까 하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리터러시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어떤 지평이 있다면 좀 가르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그 구체적인 수준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혹시 또 한 분 더 없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 코멘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광호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증문즉설을 해주신 토론자 두 분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오토노미냐 리터러시냐, 이게 두 개가 상당히 매우 보완적인,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미디어 환경이 그 우리 대민주주의와 주민자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가령 우리가 매스미디어의 출연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리트러시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대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었겠다.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국사를 논의하는 상황, 이제 이런 게 일반적 패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발전되면서 뭐 인터넷, SNS, AI 시대,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우리가 뭐 GPT 같은 AI 비서를 하나씩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대의민주주의가 처음에 태동할 때 상황과 매우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오늘날은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매우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미디어 환경이. 그렇다면은 과거 시절의 미디어 환경하에서 재단된 오늘날 레프레젠티티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바뀌어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대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데모크라시가 태동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민자치의 여건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정당 정치를 보면은 과거의 매스 미디어가 태동할 단계에 있어서의 이 정치적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것이 이제 지역에서 로컬 단위에서 정당들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정보들을 수용하는 뭐 그런 정치적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 정치라고 하는 레벨의 분들이 쇠퇴해가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커뮤니티 내에서의 삶의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여건들이 또 반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정보에 관한 갈증들은 많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내 공동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캄캄한 블랙박스로 등장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공동체 구성원들이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자신의 궁금함,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역으로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좀 그 코멘트 들으신 거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이명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제게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어색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이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리터러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리터러시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가 잘 안 된다,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사고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일종의 환원주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확장해 갈 적에 이를테면 그러면 리터러시가 확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냐, 주민자치가 안 되는 거냐, 그거보다는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이 리터러시 자체를 억제해온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시해 준 대로 그런 세 차원의 리터러시를 올려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 평생 학습하신 분도 와 있는데, 자칫하면은 제도 순치적인 그런 리터러시 문화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점도 좀 보아가면서 다음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 의견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발표자께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전상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러니까 오토노미하고 리터러시 관계는 이제 상호 순환적인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작용을 해서 서로 수준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상호작용을 해서 완성이 되는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게 또 주민자치 여러 군데를 조금 또 돌아보고 계시니까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연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만든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표준조례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공동체 기본법, 이걸 아까 저희가 좀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리터러시 차원에서 조금 인디케이터를 가져와서 아무런 인디케이터가 없더라 그런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어도 전문가들이 골고루 모여가지고 점수 매겨서 한번 해보는 거는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주민자치 관련된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뭐 공공서비스 요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세 가지 차원 리터러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은 상당히 또 다른 각도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상당히 이걸 학회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리터러시 차원을 논의를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뒤에 또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아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걸 우리가 역량 수준으로 이제 돌리면은 당연히 순환원적인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리터러시 개념을 일단은 여기 지금 아까 일종의 우리 셰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전연평 교수님. 그래서 이게 우리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그런 DNA 같은 거거든 리터러시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세 가지 리터러시가 아까 일본 사람한테 적용하면은 폴리티컬 리터러시 DNA는 좀 적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시빌 리터러시 DNA가 굉장히 많은 일본 사람들로 이제 제가 조금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약간
접근했으면 그게 가능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조금 아까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방향성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아까처럼 그 정치나 정책이나 그런 그 시빌 리터러시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그 정책, 정치, 시빅 리터러시 이 DNA가 작동이 되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문제가 있으면 오류 수준이 계속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계속 바꾸거나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이 절대적인 걸 가장 우리가 비판하는 게 지금 이 리터러시 개념이거든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어쨌든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가면은 뭐 되는 거고 이 자체 이미 이제 파이널 데시들이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리터러시 역량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초점을 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리터러시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면은 제도도 고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역량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역량만을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가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 또 토론도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요. 보통 사회자는 그 시간만 체크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요. 근데 손님 오셨는데 또 빈손으로 보내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도 조금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시빅 리터러시 컨셉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폴리티컬 팔러시 시빅 해놨는데 이제 차원을 맞춘다면 어떤 대상을 이제 지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티컬하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리터러시고 팔러시는 팔러시에 대한 리터러시예요. 그러니까 시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시민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빌이라고 했겠죠. 근데 시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를 얘기할 수도 있고, 고대 국가 할 때는 시빅이라고 표현하니까, 아니면 타운이나 시티를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포괄적으로 커뮤니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빅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어페어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리터러시, 이렇게 접근하면 대상이 명확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리터러시, 그러니까 팔러시, 그러니까 폴리티컬, 팔러시, 그 다음에 이제 시빅 리터러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그 차원이 아니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는 논의겠지만 이 세 개의 리터러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규명해 보는 노력도 이론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사빈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도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트럼프 이후의 포스트 트루스 문제, 그러니까 탈진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명하는 논의들이 이제 알고리즘 폴리틱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커그니티브 폴리틱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트루스 하면은 사람들이 팩트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과 자신의 신념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에 맞는 것 정보나 사실만을 수집해서 자기의 신념과 세계관을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또 그러한 사람들과 더 교류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뉴미디어의 중요한 속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뉴미디어를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요구님은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구글이든 어디든 이렇게 자기의 그 말하자면 지배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테크노 퓨더리즘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뉴 미디어의 그 전체적인 그 판세 속에서 이제 이 리터러시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터러시만 탁 띄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그 무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매스미디어가 아니죠. 그 뉴 미디어의 어떤 성격에 일단 관심을 두고 그 위에서 리터러시 문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지어서는 요즘에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그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퇴 문제, 퇴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크라이시스 위기 문제가 얘기되는데 보통 왜 민주주의가 그 백슬라이딩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들을 들죠. 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뭐 심화됐다거나 뭐 정치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그러면서 꼭 지목하는 것이 이제 이 정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뉴미디어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맥락에서 사실은 리터러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 향상시킬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백슬라이딩을 어떻게든 좀 막을 거냐 하는 차원에서 리터러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의를 듣다 보면 주로 이제 미국 사례를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 한국적 컨텍스트 안에서 이 리터러시 문제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말씀을 듣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 세션 민주주의와 리터러시, 정치, 정책, 주민 자치에 대한 세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